헬로톡스 오늘의 책은 CEO의 서재입니다. 이 책은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CEO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자 한정원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서재란 어떤 의미인지, 젊은 날에 그에게 영향을 끼친 책과 한 기업의 리더가 된 지금 경영에 영감을 준 책들은 무엇인지 정리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CEO들이 답을 찾은 사유의 공간 서재. 이를 통해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을 엿보는 동시에 책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어떻게 경영에 접목시켰는지 그들의 경영 철학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EO를 만나고 그들의 서재를 탐방하면서 이상을 현실로 만든 CEO의 책을 만난 분이죠. CEO의 서재의 저자 한정원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CEO의 서재. 이 CEO의 서재가 왜 궁금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궁금의 어떤 호기심의 시작은 지난번에 그 지식인의 서재하고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CEO들의 경영, 이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어떤 책을 읽을까? 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그 궁금증으로부터 이제 네, 기인한, 네. 그렇군요. 사실 이 CEO의 서재라는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 CEO 분들을 섭외하고 그 허락을 받는 과정이 이제 꼭 필요한데요. 그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점이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었죠.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 CEO분들을 제가 직접 컨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책을 제가 준비를 할 때보다 한 2배 정도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을 항상 거치다 보니까 그런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올곧이 받아들이시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지금 CEO의 서재에 이제 등장하는 CEO 분들이 8분인데요. 네. 그 선정 기준이라고 그럴까? 어떤 분들을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름을 들으면 다 얼핏 아실 텐데, 근데 막상 또 회사 이름을 들으면 아실 텐데, 그쵸, 회사 이름이 더 이분들의 유명하죠. 이제 개인적인 이름을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좋았지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굳건하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8분의 CEO가 어떤 분들인지요? 거기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인간개발연구원의 장만기 회장님,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태의 윤영달 회장님,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님,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의 이철우 사장님, 민음사의 박맹호 회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아라리오의 김창현 회장님, 그다음에 인터블고 그룹의 권영호 회장님, 그리고 SK에너지의 신원철 부회장님하고, 이분은 지금은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신원철 이사장님, 이렇게 8분. 네, 8분을 등장을 시키셨고요. 네. 이 공통 분모가 일단 서재 이야기니까 책일 것 같은데요. 책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이 8분들의 책 이외에 어떤 공통 분모들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근데 가장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많이 느꼈고, 공통점은 사람을 참 중요시 여긴다. 사람을 중요시 네. 여긴다. 그걸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느끼셨나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게 많은 책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그 문화의 힘이 있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니까 기업을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개인으로 느꼈던 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리고 자신의 개인보다는 직원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데 굉장히 컸었고요. 일단은 혁신과 도전이라는 단어에 다 친근하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언제나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느낀 느낌들이에요. 그렇군요. 모두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네. 공통점을 느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요. 네. 그 부제가 네. 경영은 인문정신의 예술이다로 정하셨는데 네. 그런 어떤 공통 분모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정하셨나요? 뭐 그런 질문하신 대로 예,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 8분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8분을 만나 뵈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그 이야기 중에 밑바탕에는 물론 이제 경영이지만 문화를 가진 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힘, 그 문화의 힘은 그 직원들 개개인에서, 구성원들 개개인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다면 그 회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작가님의 지난번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바로 전에 이제 그 지식인의 서재를 쓰셔서 네.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일으키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CEO의 서재 책을 이제 요번에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식인의 서재와 CEO의 서재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직접 이렇게 둘러보신 소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식인의 서재에 제가 담았던 분들은 보통 학자, 교수, 문인, 예술가들이 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그 인문과학 서적 쪽에, 물론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주로 그 인문과학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이번에 그 CEO 분들은 아무래도 그 초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 CEO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영, 경제, 인간관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물론 다방면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주 포커싱이 되는 거는 이런 경제, 경영, 인간관계 그리고 리더십 이쪽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식인의 서재와 CEO의 서재 그 두 서재를 이제 좀 다른 서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집필할 때 그럼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면서 집필을 하셨나요? 네, 지식인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이분의 어떤 감성에 그리고 이분의 어떤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췄었고 그리고 주로 서재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CEO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경영 철학, 그다음에 인생 역정,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그분의 그 결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결단을 줄 수 있었던 책은 어떤 책이 있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리더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나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번 지식인의 서재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CEO의 서재도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인간을 탐구하는 그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좀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독자들이 이 CEO의 서재 책을 읽으면서 그럼 어떤 교훈 아니면 어떤 점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그럼 작가님은 집필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독자예요. 물론 저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가장 큰 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 자신도 그랬었지만 독자들이 보면서 어느 한 줄의 어떤 메시지가 이분들의 어떤 한 줄의 어떤 대화가 그리고 생각이 내 주먹을 딱 움켜쥐게 하는 어떤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한 문장이라도 있다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 먼저하고는 다르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영인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는 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방법,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 이런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 CEO들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이 이제 롯데백화점 이철우 총괄사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철우 총괄사장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게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네. 리더다. 네.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이 네. 굉장히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리더로서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길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씀 예.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말이 그 서산대사의 시를 제가 그냥 한자라서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서산대사의 시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리더는 지도자는 앞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방향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집이 생기고 그런 아집은 제자리에 머물게 사람을 그러니까 정지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정지된 사고와 획일화된 사고를 갖고 있는 리더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사실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예. 그래서 리더는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네. 느낀 거긴 한데 네. CEO분들이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네. 한시라던가 고전문 인용을 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술술 나오시는 네. 건가요? 그러세요?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는 것도 그렇죠. 넘어서 예, 예. 한자를 그냥 술술술술 쓰시는 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죠. 불가능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저렇게 매사 열심히 공부를 하셨구나, 그게 모범이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만나신 CEO가 윤영달 크라운 혜태 네. 제가 회장님인데요. 네. 그 책에 AQ라는 생소한 네, 네.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분이 그 윤영달 회장님은 사실은 그 문화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그걸 가장 강조하신 분인데 원래 AQ라는 게 그 어치브먼트 쿼션이라고 원래 있어요. 따로 정리되어 예. 있는 게 있고 이분이 말씀하신 그 AQ는 그 아티스틱 A 쿼션이라고 해서 이분이 예. 따로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술가적 지수라고 해서 참 놀란 게 이분들 그러니까 그 아트밸리에도 그랬지만 직원들이 다 예술가예요. 저도 직접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가서 그 장승깎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했던 그 작품들을 보여주는데 연필에도 하고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예술가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직원인데 그러면. 예, 일반 그래요? 직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은 기본, 독서는 기본이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서 느껴야 한다 주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느끼고 감성을 느껴야 좋은 과자를 만들고 아. 예, 예쁜 포장이 예. 되어 있는 예술이 담긴 과자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아. 그리고 이 아트밸리에서는 한 명도 담배 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과자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 냄새를 풍길 수 아. 있는가. 그래서 한 분도 제가 만나뵌 적이 없어요. 아, 앞으로 크라운 혜태제가 과자 먹을 때 그 예술적 느낌을 아마 더 느끼면서 네. 먹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 폐품을 활용하셔갖고 작품을 만드세요. 아, 그 과자 봉지. 네, 과자 봉지, 그다음 케이스나 과자 이런 걸로. 박스 이런 것들로 직원들,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다 만들어서 시상도 하시고 아. 전시도 하시고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그 만든 예. 작품들을 이제 그 매장마다 놓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따로 그 아트밸리에 만들어놔서 움직이게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세 번째 CEO 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인간개발연구원 네. KHDI 장만기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그 리더들의 리더라는 이제 호칭으로 네. 유명하신데 네. 리더들의 리더로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서재를 갖고 계셔야 되나요? 사실 CEO들의 서재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아. 네, 그렇게 뭐 멋들어지지도 않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은 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그 장만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다 책이 깔려 있고요. 아. 그리고 대개 자택에는 그 신문들을 너무 많이 스크랩을 해 놓으셔가지고 온 곳이 다 신문 자료들이라 그렇게 집에 계신 사모님한테 엄청난 타박을 많이 받으신대요. 뭐 책도 많아 죽겠는데 신문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주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그 조찬 강의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다 유명인들이나, 보니까 예, 그 초빙해가지고, 초빙하는 예. 강사들의 그 책들을 모두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모두 읽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뭐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다방면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 모시는 분들의 책을 다 네, 읽는군요. 다 읽어요. 정말 직접 다 읽으시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 정말 그 CEO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마련해 주시고 CEO들을 위해서 예, 조찬 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쾌락, 책을 읽는 데서 혹시 왜냐하면 책 속에는 모든 인생에 대한 진리랄까 비밀들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찾음으로 해서 맛보는 즐거움은 그 어떤 다른 즐거움과 비교할 것이 없다. 책을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산 삶은 또 하나의 책이 돼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많은 또 그런 기쁨을 또 삶의 보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과연 리더들의 리더라고 불리울만 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 분이 이제 평범한 셀러리맨에서 대기업 CEO 자리까지 오르신 신원철 SK에너지 부회장 이야기인데요. 네, 네. 굉장히 원래도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로 많이 네,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이제 하셨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를 악물고 뛰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고 서재를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 신원철 부회장님한테 반했어요. 아, 그러세요? 일단 책 이야기가 나오면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흥분해 하시는 분이세요.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의 서재는 그 아들하고 같이 만든 서재가 있어요. 아, 집 자택이에요? 네. 아니요. 자택 예. 이외에 또 다른 공간을 아예 그냥 공간을, 서재로 만들고 예. 거기에는 자신이 아끼는 모든 책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신원철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있는 곳곳에 다 서재가 있어요. 그 미소금융재단에도 있고, 사회적 기업단에도 있고, 한 몇백 권씩 갖다 놓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마련한 그 서재에는 한 1200여 권이 넘는 책들이 있고, 그 아드님 또한 엄청난 다독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40년 전에 읽었던 그 책 속의
어느 한 담고 싶은 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으로 자라나 있었고 책이 내게 준 좋은 선생이었다 하는 이런 데서 내가 느끼지 않느냐. 따라서 젊은 시절에 많은 책을 섭렵하고 읽는다는 것은 먼 훗날에 자기의 한 모습을 미리 읽는 거와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서재에서 창조 에너지를 키운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글로벌 회사 자체도 그 즐거운 회사, 네. 유쾌한 회사로 많이 이제 알려져 네. 있는데요. 그 직접 인터뷰를 하실 때도 그런 즐거운 분위기나 그런 창조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 참 이게 이제 이게 표현이 참 이 CEO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인이나 예술가처럼 표현력이 막 이렇게 감성이 예, 풍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뵀던 뭐 김종훈 회장님도 그렇고 그 8분이 다 내재되어 있는 그 단단한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예. 예. 참 그래서 저런 어떤 단단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면 그런 어떤 이런 다독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다들 그 자신만의 어떤 그 사색의 시간을 꼭 명상의 시간이라 그러죠. 그거를 또 갖고 계셨고 그런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놀랐어요. 그 휴게실이 무슨 카페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책들도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마음대로 음료수도 꺼내 먹고 예, 예. 그리고 정말 의외로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저 회사의 수유실이 물론 다른 회사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공간에 예쁘게 예, 그렇게 편안한 무슨 약간 그 책 북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예. 뭐 물론 직원분들도 스마일 하셨고요. 네. 이제 다음 분이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사실 네, 분이고요. 네. 그 출판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그 박맹호 민음사 네. 회장 이야기인데요. 서재가 어떠신가요? 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요. 당신이 있는 곳이 그냥 서재다. 자기 본인이 있는 곳이 뭐 따로 서재를 마련했다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서재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한참 읽고 계셨던 책이 그 스티브 잡스. 그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겁잖아. 들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읽기가. 그래서 그걸 4등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책을 해서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있었네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사전을 그렇게 잘라서 맞습니다. 가져다녔던 그런 식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재 책장도 책을 하도 많이 쌓아놔서 이렇게 휘었어요. 그 정도인가요? 하여간 무엇보다 이번에 말씀 중에는 책은 내 삶이다라는 그냥 떼어낼 수 없는 존재. 나의 전부? 회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메모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재미나던데요. 진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먼저 앞서가니까 바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메모하기 전에 바로 행동하셨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혼자 글을 쓰고 계신데, 메모를, 그러니까 기억력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를 좀 해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가끔 하신대요. 그래요? 네. 이제 그 다음 CEO 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가이자 세계적인 미술 컬렉터, 그리고 작가 시킴으로도 유명한 김창일 아라리오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서재가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 서재가 제주도에 있는 이유가 있네요. 이분의 자택은 천안에 있고요. 천안이요? 천안 서재도 제가 갔었는데 그곳은 가족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곳이고 거기에는 대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안의 갤러리, 그 아라리오 갤러리에는 주로 미술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고, 제주도에는
이분의 사실 작업장이 있어요. 아, 작업장이요? 예, 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장이 예. 있고, 물론 천안에도 있지만, 예. 그리고 그 신진 작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작업 공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는 주로 이분 예술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한 군데만 있기도 힘든데 천안에도 네. 있으시고 제주도에도 있고. 대표적인 글로벌 한상 네. 그 인터뷰고 권영호 회장님 서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그 특히 거상 임상옥에게 많이 배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CEO 분들이라면 책을 통해서 많이 그런 교훈을 얻고 롤모델을 네. 삼는 분들을 만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3명이 있어도 그 중에 제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친구가 분명히 있듯이 예. 그게 꼭 CEO라고 해서 밖에서만 스승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한 권의 책에서 그리고 삼국지 같은 삼국지에서 혹은 어떤 역사 소설에서 많은 CEO분들이 어떤 그 리더의 참 모습 그리고 본받을 만한 모습들을 많이 캐치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뵀던 8분들은 모두 그 역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물론 소설일 수도 있고 실제 위인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인생의 그리고 인생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권용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크게 반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물론 책 이야기도 정말 많지만 저는 이분의 어떤 그 살아온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얌전하시고 조용조용하게 예. 말씀하시는데 그 풍겨 나오는 카리스마라고 그럴까요? 예, 예. 그 바다에서 그 삶과 죽음을 예, 왔다 갔다 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러신지 굉장히 배포도 크시고 그 풍기는 어떤 강인함 예, 이런 예. 게 느껴졌었던. 예. 대개 보면 진짜 바다와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배짱이 있으시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로. 네. 이 권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터불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알려지기보다는 해외에서 수산업으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예, 회사고 스페인에서 맞습니다. 또 예. 그래서 참 이번 기회에 제가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뵈서 제 자신에게 행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특히 궁금한 게 8분을 만나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CEO들의 어떤 네. 독서 습관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다독보다는 다독보다는. 한 권을 보더라도 되게 정독을 하셨었던 거, 예. 다 정독을 예. 하시고 그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책을 한 번을 읽질 않아요.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요. 윤용대 회장님도 그러시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철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메모의 광이라고 할 만큼 막 뭔가를 쓰세요. 예. 그리고 장만기 회장님의 그 책을 제가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책 안에 또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 그 같은 주제로 자신의 글을 또 쓰시는 예. 거예요. 참,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거가 참 놀라웠었고, 그 다음에 윤용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독서법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찾을 때 이렇게 책을 옆으로 옮겨서 이 측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예. 녹색으로 예. 가장 길게 그러니까
그 종이의 끝쪽에 표시를 길게 해두면 나중에 찾을 때 아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고 쉽게 찾을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자신만의 어떤 예. 방법을 만드신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고 음. 그 아주 독특한 독서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8분을 만나시면서 가장 재미났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후일담인데 네. 그 장만기 회장님을 이제 한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이제 사적인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따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제가 아는 언니의 그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PD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마음을 훅 놓으시더니 이제 네. 그날 즐겁게 술 한잔을 했죠. 미리 아셨으면 조금 더 그렇죠. 인터뷰가 어땠을까요? 미리 알고 만나는 게 더 인터뷰가 좀 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느끼기 다른데 제가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하게 다가가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개인적인 걸 모르는 게 더 좋았을 것도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딱 아시고는 장만기 회장님이 진작 알았으면 더 편하게 하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CEO분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전을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렇게 CEO분들이 고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제 생각인데, 고전이라고 하는 건 왜 고전일 수밖에 없는가는 시대가 변해도 그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인생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여러 군상들 속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고전에 등장하는 많은 군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의 모습, 현 시대는 다르지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인간상, 그다음에 뭐 그 안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리더십을 캐치해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리더십을 네. 캐치는. 그리고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그 직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 공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할 때 고전을 그 윤영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노노맹자를 읽지 않은 노노맹자 혹은 뭐 장자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대화할 때나 하여튼 연애할 때나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나 위기 속에서 분명히 대처한 능력이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박명호 회장님도 그러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고전 읽기 100권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고전을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씀하시면서 고전의 중요성도 꼭 짚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그 CEO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추천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작가님이 읽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일 궁금한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 저는 그 첫 번째 지식인의 서재를 썼을 때도 항상 인터뷰하고 나오면서 제가 서점을 들려서요. 책을 이만큼씩 샀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읽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책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꽂혀있는 책들이 있고 뭐 5년 전에 산 책을 지금 읽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바닥부터 올라오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장만기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은 제가 원래는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또 회장님이 추천해 주시니까 꼭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본적으로 고전은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설득의 심리학을 제가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윤영대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경쟁자가 볼까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다시 노노맹자 장자를 다시 한번 탐독을 하려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 사실은
인터뷰를 해서 글을 쓴다는 게,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 지식인의 서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히 그 임무를 완수하셨고, CEO의 서재도 굉장히 그 대단한 그 필력을 과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네. 그 인터뷰이들을 바라봐야 이 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인터뷰할 때의 어떤 요령이나 그 인터뷰를 듣고 글로 옮길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 그게 노하우일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을 한 지 한 15년 됐잖아요. 근데 그때 쌓아왔던 게 굉장히 인터뷰를 할 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뭐 토크쇼를 준비를 하던 다큐멘터리를 하던 그분들의,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특히 휴먼 다큐 같은 걸 할 때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고,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회장님들이 좀 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네요?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는데, 특히 이런 뭐 CEO나 지식인 같은 분들은 사실 만나기 전에 좀 두려움도 있고, 저분들 되게 권위적이지 않을까, 또는 좀 말 실수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오히려 더 그분들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못 열고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휴먼 다큐 할 때는요, 이제 촬영을 가면, 물론 이제 PD가 찍긴 하지만 예. 저도 현장에 많이 갔었는데, 가면은 첫날, 그러니까 시간에 정말 쫓기지 않는 한 첫날은 카메라를 아예 찍질 않아요. 사람으로 먼저 가까워져요. 사람으로,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인터뷰할 때도 제가 이렇게 시간이 넉넉 CEO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그렇죠. 쫓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취재한다는 느낌보다 정말 한 사람의 독자로 당신의 인생이 궁금합니다라고 좀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의 뭘 이렇게 캐내야지 하는 느낌보다.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좀 진실되게 다가가는.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렇군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지? 하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들 텐데요. 흘러넘치는 책의 홍수 시대에 북맵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 한정원 작가님이 하셨는데 계속 앞으로도 북맵을 제시해 주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 역량이 되는 한 한번 그 작업을 해보고 싶고, 네. 아마 뭐 아시겠지만 요즘 서점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또한 그 서점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가는데 어쩔 때는 한 권도 못 사갖고 올 때가 있어요. 쭉 둘러보다가 뭘 사지?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갖고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닮고 싶은 사람 혹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가 이런 책을 읽으니 난 이런 걸 얻었고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저와 만약에 일치했었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는 한 계속 작업은 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작가님과 함께 CEO의 서재를 쭉 둘러본 느낌이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